미국 부적병은 봉충이 생기자마자 봉충이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뚜껑을 덮을 때 볼록볼록합니다. 약간씩 이렇게 볼록볼록 이렇게 됐는데 이 미국 부적병이 걸리면은 거꾸로다가 이렇게 아래로 침몰이 아래로 이렇게 볼록볼록한 것이 반대로. 그리고 가운데가 이렇게 바늘구녕 같은 게 이렇게 뻥 뚫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유충이 썩어서 색깔이 전체적인 봉충이 윤기가 안 나고 거무측하니 윤기가 안 나면 색깔이 조금 틀립니다. 그럴 때 칼로 이렇게 딱 깎아보면은 그 안에 유충이 하얗게 크고 있는 게 아니라 죽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코처럼 커피 색깔처럼 해서 쭉 늘어납니다. 냄새도 심하고. 이게 미국 부적병. 그러니까 봉충을 아까워하지 말고 조금 색깔이 이상하다 하면은 한두 개든 두세 개든 이렇게 뭐로 뚜껑을 따보기만 해도 돼요. 그럼 미국 부적병이 있는지 없는지 그럼 계속 번집니다. 이게 있으면은. 그리고 이게 그 안에 액체로 막 썩어서 있으니까 이 꿀벌들이 물어내질 못해요. 그럼 언제 물어내느냐? 그 안이 온도에 의해서 계속 수분 증발해서 말라가지고 밑에 소방 바닥에 비닐처럼 가라앉았을 때 쉽게 해서 그때 긁어내요. 그러고서도 또 때로는 이게 다 미처 마르지 않았는데 자기들은 알가고 다급하면 어떻게 하느냐. 중간에다가 방이 이만큼 깊다면은 이 중간에다가 막을 하나 소방을 올려다 다시 만듭니다. 바닥을. 속에다가 쉽게 해서 썩은 시체를 놔두고 위에다 땜빵을 하죠. 그렇게 하면 그 소비는 이 다음에 유충을 기르면 어떻게 돼요? 숲을 그 봉충처럼 툭 튀어나오죠. 그 소비는 못 써요. 그 안에 항시 균이 복균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미국 부적병이 걸리면은 잘 안 낫습니다. 그리고 또 소초 같은 거를 밀랍을 제대로 열 처리를 안 했을 때 소초를 갖다 지으면은 처음에 거기서 싹 번지기도 했어요. 제가 옛날에 70년대 이런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상당히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소초 제작하는 사람들이 신경을 써서 하니까 뭐 소초에서는 요새는 발병하는 걸 못 봤어요. 자, 악취가 많이 나고 그래서 특히나 채비를 하면은 소비가 이 통에서 저 통으로 가고 저 통에서 이쪽으로 가니까 한 통만 있어도 자꾸 채미 끝난 후에 번지게 됩니다. 자, 치료는 되게 항생제를 쓰는데 미국 같은 데서는 벌을 많이 하니까 또 현장에 자주 못 가니까 어떻게 하냐면 분당이라고 해서 가루 설탕이 있어요. 가루, 분말 설탕. 여기다가 항생제를 믹싱을 해가지고 이놈을 갖다가 오가롱통 뚜껑 큰 데다가 잔뜩 만들어 놨다 있는 갖다가 소강대 위에다 줄줄줄줄 뿌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합니다. 미국 같은 데서. 그래서 미국에는 항생제를 많이 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 꿀이 좋은 것 같지만은 항생제 수치가 없어요. 기준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양봉가들이 양봉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항생제를 많이 써도 제재를 쉽게 해서 안 넣은 겁니다. 그냥 풀어놔주는 거예요. 양봉가 농가에서. 그래서 지금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이런 데는 300ppb, 유럽 같은 데는 한 30ppb 또 아니면 50ppb 요 정도 기준을 강화해 놨어요. 근데 제가 조합장회감에 우리 국내에 들어오는 꿀들을 쭉 수거를 해서 해보니까 뭐 50ppb 유럽 기준을 우리나라 만든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약을 평상시 많이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조금 병을 치료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처음에 이 법이 2006년도에 소시모에서 그때 크로람페니콜 사건이 터진 후에 식약청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항생제의 기준을 마련하는데, 그때 이제 양봉업계 협회나 조합이나 이런 데 해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회의를 할 때 나는 그럼 100ppb만 하자. 50ppb도 가능한데 100ppb를 기준으로 하자 했는데, 또 다른 단체에서는 300ppb를 이미 일본 같은 데서 하고 있고, 또 식약청에서 그런 기준안을 마련했으니까 그렇게 하자 해서 저랑 뭐 그 부분 갖고 또 한참 옥신각신했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수익 개방되는 마당에 완화되면은 외국 꿀이 들어오기가 수월합니다. 중국 꿀 같은 게. 같은 꿀이 중국 꿀이
유럽으로 수출할 때는 비싸지고 미국으로 수출할 때는 싸져요. 왜? 항생제 기준이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쯤은 얼마든지 100ppb나 50ppb나 강화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아마 식약청이나 또 양봉협회나 조합이나 이런 데서 앞으로 강화를 또 소비자를 위해서라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항생제는 반감기라고 해서 반이로 줄어드는 시간이 있어요. 물에다가 타놓으면 하루 만에 반감기가 오고 햇볕을 받아도 하루 만에 반감기가 오고 이 반감기가 오래 가는 거는 쉽게 해서 오래 잘 줄어들지 않는 거는 약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이 될수록 약이 빨리빨리 자동 분해되는 약을 선택을 하고 또 후진국이 될수록 원가가 싼 잘 분해가 안 되는 약을 합니다. 그럼 옛날에 우리도 크로로마이신이라는 걸 썼어요. 크로로마이신. 이게 뭐 이질이나 이런 데 잘 됐고 뭐 안질 같은 데 잘 된다고 해서 썼는데 지금은 그런 약을 우리 동물약품이나는 절대로 쓰지 못하게 허가도 다 취소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 크로람페니콜이라는 이 항생제가 꿀에서 검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요거를 국내에서 검사를 안 해주니까 저 유럽에 가서 검사를 해왔어. 소시모에서. 그래가지고서 이놈을 갖다 빵 하고 터트리니까 그냥 매스컴에서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국내 꿀에서 이게 뭘 유발하느냐? 암을 유발한다 해가지고 계속 연일 터졌어요. 근데 그 당시에 국내 양봉가들이 크로람페니콜을 잘 쓰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국내에서 약을 살 수가 없는데 단지 산골에 가면은 약국이 아닌 약방이라고 있어요. 약방. 약방은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파는 데가 약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크로람페니콜을 어떻게 사가지고 써보니까 유럽 부적보행이 잘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가깝게 아는 사람들한테 야, 그 약 쓰니까 잘 됐다라. 나도 사줘. 이렇게 몇 사람들을 사줬는데 우리 조합이 그때 6명이 걸렸는데 딱 가까운 일행들만 딱 걸렸는데 다 피해자예요. 왜? 꿀 조합에서 전혀 안 사주지. 반품어죠. 근데 그 사람 중에는 그 이듬해 또 꿀을 떠서 납품을 했는데 또 검출이 돼요. 예? 왜? 약을 안 썼는데도. 그 항생제가 이 반감기가 없이 그냥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소비에 침전돼 있는 것이. 그래서 이게 안 좋은 약이기 때문에. 근데 중국의 양봉 농가들이 이 약을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2004년도에 꿀이 대흉년이 들었는데 이때 중국 꿀이 밀수로다가 보따리로 많이 들어왔어요. 수입도 해왔고. 그러니까 이걸 다 국산으로 둔갑해서 팔다 보니까 한국 꿀이 다 크로람페니콜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꿀에서 나온 게보다는. 그래서 그때 동서식품 같은 데도 그때 공장장이 그 회의석상에 식약청에 와서 들어보면은 자기네도 상당한 약이 조금씩 납품업자들이 갖다 믹서를 해가지고 납품했기 때문에 나왔다.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식약청에서도 그동안 항생제 기준이 없으니까 뭐 수거를 했지만은 강제성을 띠진 않았어요. 기준이 없을 당시에 사서 파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 후에 항생제가 여러 개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네오마이신과 테트라사이클린 두 가지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봉에는. 그리고 스트레토마이신이나 페니실린이나 이런 것도 양봉가들이 많이 썼어요. 근데 이런 약제도 벌에다 주면은 벌집 속에서 오랫동안 유지합니다. 꿀 속에서 오랫동안 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꿀에서 오염이. 그래서 스트레토마이신이나 페니실린이나 이런 것들은 다 불검출이에요. 불검출이라는 것은 항생제가 하나도 나오면 안 된다는 거. 크로람페니콜도 마찬가지고. 요새는 또 물고기 기르는 데서 쓰는 이런 약들도 일부 양봉 농가들이 지식도 없어가면 그런 거는 잘 또 갖다가 접목을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런 것도 항생제가 오래 지속돼서 몸속에 들어가면은 얼른 없어지지 않은데 안 없어져서 나중에 자식을 낳아도 유전자가 변형될 수 있다 해서 이런 항생제를 지금 마음대로 못 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초보자인 입장에서 너무 기둥약만 해갖고 뭐 잘 됐더라 뭐 잘 됐더라. 요새는 중국에서 몰래 보따리로 갔다가 양봉원에다가 부적병 약을 이름도 없는 약을 파는 거 있습니다. 어떤 성분인지도 몰라요. 예? 그래서 절대로 그런 거 쓰지 마시고 허가된 약재만 쓰시고, 대신에 잘 안 들으면 약을 농도를 조금 높였으면 돼요. 10%, 15% 이런 식으로 높였으면 듭니다. 예? 들어요, 다. 자, 약을 쓰는 건 뭐 분모도 해줄 수 있고, 가루로 분말로 뿌려줄 수도 있고, 물에다 타서 줄 수도 있고, 사약에다 줄 수도 있고, 물에다가 타서 공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양봉을 오래 해보니까, 저도 70년대, 71년부터 벌 배워서 그때는 뭘 했느냐, 주로 꿀 뜨고 나면은 무조건 물 타서 분무기로다가 유충 소비다, 뭐 봉충이든 유충이든 다 거기다가 한 번씩 분모를 해줬어요. 왜? 부적병이 심하니까. 부적병을 아주 예방 차원에서 아주 꿀 뜨면 의뢰, 우리뿐이 아니라 딴 사람들도 이렇게 해왔어요. 무모한 거죠. 그러다가 또 모은 사람들은 주로 또 사양액에다 타서 줬습니다. 사양액. 항생제는 무조건 사양액. 그럼 사양액이 저밀방에다가 채웠다가 그게 또 묻어있고 거기에 항생제가 있어갖고 계속 잘못하면 꿀에서도 검출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서울에 물난리 나던 애 제가 벌을 다 팔았다가 머리가 좀 아파가지고 그래서 다시 약분 조금 남겨놨었는데 그게 이제 한 200개 만들어서 한 1몇 벌, 0.5몇 벌 이렇게 되니까 이걸 이제 다시 종봉이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벌을 20통을 샀어요. 친구 거를 20통을 샀는데 이게 유럽 부적병이 다 걸린 거예요. 12매상 20. 그래서 갖다 딱 넣다 보니까 유럽 부적병이 걸려서 이거 큰일 났구나. 버려야겠구나. 그랬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만든 급속에다가 물을 타서 주고 왔어요. 제가 당진이다 이제 고향이라서 거기다 놓고서. 그럼 일주일 만에 딱 가봤는데 눈이 확 휘둥그러지는 거예요. 저 벌 이제 버려야겠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치료 효과가 상당히 좋은 거예요. 야, 이게 왜 물에다 타서 주면 잘 됐지? 그동안 여지껏 분무 아니면은 사양액에다가만 타서 줬는데. 그 내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유충이 제일 많이 먹는 게 물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화분이고 세 번째가 꿀입니다. 제일 적게 먹는 게 꿀이에요. 여러분들이 젖, 노열들이 먹어보면은 당도가 아주 약합니다. 유충의 젖도 마찬가지. 그 젖을 적게 먹는 데다가 지금까지 잘 모르는 상식을 가지고 선배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준 거예요. 근데 유충은 물 안 먹고 자라는 유충이 없습니다. 또 소나 돼지나 닭이나 모든 개나 가축은 다 물이다 거의 줍니다. 사료다도 주지만 물이다. 그래서 물이다 주는 게 효과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벌들을 적극적으로 항생제를 급수기로 주어가며 분무도 해가며 또 그냥 그렇게만 하면 안 돼요. 축수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자꾸 내가 벌을 매수를 잘 붙여줘야 부적병을 예방한다 했는데 벌이 부적병이 와서 봉충이 별거 아니면 안 주면은 어떻게 돼요? 태어나는 벌이 적으니까 자꾸 벌이 감봉이 돼요. 그럼 썰렁해지고 유충이 많아지면은 안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을 강하게 축소를 해줘가면 유충이 조금 있는 걸 어떻게 돼요? 과감하게 버려버려야 돼요. 그놈을 다 살릴 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면서 그 살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 다음서부터는 제가 양봉업계 최초로 물에다 타서 줘라. 물에다 타서 줘라. 그러고서 제가 또 시험도 해봤더니 설탕물에다 주는 것보다 우리 조합원들 조사를 해보니까 물에다 타서 주는 게 항생제가 나오는 검출 비율이 낮습니다. 안 나오는 건 아닌데 낮아요. 그래서 물 한 말에 한 10g 정도 항생제의 종류 따라 틀리긴 합니다만은 보통 항생제를 10g이면은 그 플라스틱 수저로다 살짝 이렇게 하면은 10g 정도 돼요. 예? 저는 뭐 상가집이나 이런 데 가면 플라스틱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로 약간 올라올 정도 하면은 그게 10g 정도 됩니다. 그거를 물 한 마리에다 타서 주면은 예방도 되고 치료도 됩니다. 예. 또 아니면은 벌 100통 이렇게 있는데 뭐 그거 조금 타서 주기 나쁘다 하면은 봉지를 이렇게 위에 조금만 오려가지고 이렇게 접대 얘기한 대로 위로 뿌려주면은 눈으로 나서 소강대 있는 데가 약간 허옇게 이렇게 뿌려주면은
또 치료가 됩니다. 한두 번 해줘. 또 아니면은 설탕 한 포에다가 약 한 30g 정도를 넣고서 잘 혼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다 소강대 위에다가 뿌려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대개 또 항생제는 더우면은 약이 빨리빨리 분해가 돼요. 그래서 34도에서는 약 일주일 정도면은 반이로 약이 준다. 근데 양봉가들이 보통 이런 지식이 없다 보니까 과거에 어떻게 돼요? 텐트 안에다가 그냥 약을 통 안에다 넣어놓고서 텐트 누가 도둑놈이 올 겸이 딱 잡고 닫아놓고 집이 간다 이게요. 그럼 낮에 50도, 60도 올라갑니다. 햇빛을 쬐면. 그 안에 있는 약이 어떻게 되겠어? 빨리 분해가 돼서 약효도 없는 것을 약을 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쓰다가 남으면은 어떻게 돼요? 공기를 빼고 그 자리를 박스 테이프로다 딱 붙여놓으면 새 봉지나 똑같아요. 그래서 냉장고에다 넣고 필요에 따라서 갖다가 쓰시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뭐 화분떡이라도 제가 해봤어요. 그랬더니 화분떡에는 키로당 마른 화분 1kg에 한 0.5 내지 0.8g을 혼합했더니 예방이나 치료가 효과가 좋더라. 그런데 일부 어느 농가는 이제 화분은 발효를 해서 먹여야 하니까 항생제를 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뭐 저도 그 얘기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화분이 그날 따와서 그날 발효되기 전에 바로도 먹여요. 실제 벌들이. 예? 집안에다 넣어놓으면 발효는 되지만은 발효되기 이전에도 바로바로 먹습니다. 그러나 또 질병이 걸렸으면은 이걸 지속적으로 약을 주려면 쉬운 게 아니에요. 화분에다 타서 주면은 여러 날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괜찮습니다. 하나에. 만약에 분무를 해준다 하면은 벌을 털고 그 안에 유충이 있는데 물이 도달해야 하니까 벌을 털고서 거기다 분무를 해줘야 돼요. 그랬을 때 보통 한 대에 한 2g 내지 뭐 4g 정도, 3 내지 4g 요 정도만 조금 물에다 타는 것보다는 더 많게 진하게 타가지고 뿌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유럽 부적병, 요거는 또 병행군이 좀 틀립니다. 유럽 지역에서 주로 발병하다 보니까 유럽 부적병이라고 부르며 EFB라고도 합니다. 유충의 먹이를 통하여 균이 들어가서 번식되면서 발병하게 되는데 요거는 봄오기 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보자는 특히나 미국 부적병은 깎아보면 알아요. 거기가 커피 색깔처럼 코처럼 썩어 있는 게 딱 보이니까 아는데 유럽 부적병은 약간 누르스름이 가면 딱 뽑아내고서 다시 청소하고 알가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요거는 전문가들도 전업농가들도 초기에 잘 몰라가지고 상당히 번진 후에 벌이 세력이 약해지고 봉충이 공부 봉충이 되고 이러니까 문제가 있구나. 이래서 요때서 아는 분들이 많아요. 대개 처음에는 머리 쪽에서부터 이렇게 약간 누르스름하게 변해가면서 옛몸이 누르스름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유충이 병이 들으면은 벌써 벌들이 알아요. 알아서 어차피 죽을 새끼이기 때문에 먹이를 공급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는 젖이 충분하게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유럽 부적병이 걸리면은 유충이 메말라져요. 젖을 안 주니까. 그리고 누르팅팅해 갖고 약간 누르스름에 또 얼른 뽑아냅니다. 뽑아내고 다시 청소하고 알가고. 그러면 청소하고 알가도 해도 청소한 자리에 균이 100%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남다 보니까 재발될 수가 또 있어요. 유럽 부적병이 저도 매년 조금씩 이렇게 보면 발병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은 주로 이것도 착봉이 약할 때 생기고 또 아니면 무정란 난다든지 이럴 때 생기고 또 이게 체미를 한번 할 때마다 바뀌어가지고 생깁니다. 그래서 항시 여름 같은 때 특히나 이 병이 한번 걸리면은 잘 낫지를 않아요. 유럽 부적병이. 그래서 올해 유럽 부적병이 있다 하면 내년 봄에 또 발병될 소지가 상당히 있어요. 어떻게 벌이 좋고 강하면은 그냥 유지하고 있다가 또 약해지면은 또 발병했다.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렇다고 벌이 아주 다 절단날 정도도 아니에요. 그냥 아주 세력이 약화되고 그러죠. 그리고 심으면은 역봉도 많이 감소가 되고 그래요. 봉충이 태어나지도 않지만은.
그래서 대개 유충도 어느 것이 생기느냐 하면은 하루나 이틀짜리 부화는 잘 알 수가 없어요. 대개 3일 내지 4일 정도 된 거. 쉽게 해서 유충이 봉하기 전에 그 전 단계일 때 요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벌을 털고 소비를 유충 소비를 갖다가 햇볕에다가 이렇게 비춰보고서 젖을 잘 주는지 아니면 느르팅팅한 게 있는지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알려면은 소비가 봉충이 똑같이 벌은 알가기 시작하면은 타원형이로다가 가운데서부터 타원형으로 점점 번져서 가는데 중간에 약간씩은 빈 근형이 크다가 죽는다든지 또 아니면은 알을 안 낳다든지 이런 것을 생기게 마련해요. 근데 그게 너무 도가 지나치게 많아진다. 그러면 대개 미국, 참 유럽 부적병이 있을 때 이런 곰보봉충이 생깁니다. 일명. 예. 그렇지 않으면은 뭐 화분이 부족해서 유충을 죽였다든지 물이 부족해서 죽였다든지 이런 경우도 과본으로 인해서 생길 때도 있어요. 봄 같은 때는. 그러나 여름 같은 때 이상하게 다른 것보다 벌이 안 자라고 봉충이 매끈하게 되지 않고 뻐끔뻐끔 군형 뚫린 게 많다. 그러면 유럽 부적병이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또 봉충 색깔도 나머지 것도 윤기가 잘 나지를 않습니다. 색깔이 진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저분하게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알이 계속 새로 유충을 죽은 자리를 다시 알을 가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왕벌은 알을 갈 자리가 많으니까 자꾸 안쪽에 있는 걸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알 갈 데가 없어서 안에 저밀권을 자꾸 파올려서 저밀권이 이렇게 초생달처럼 이렇게 선이 그어져야 하는데 유럽 부적병이 걸리면 이런 초생달이 그어지질 않아요. 불규칙합니다. 왜? 식량을 옮기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알 수가 있어요. 자, 치료는 청소력을 좋게 해주는 것이 좋아요. 뭐 카니올란이나 이런 흑색 계통의 이탈리안 계통보다는 청소력이 좀 떨어진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벌만 세게 붙으면은 청소력은 좋아집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기르는 위에 옥상에 있는 벌도 태양 전지판 때문에 그늘이 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원하니까 여기가 다른 데 있는 것보다 벌이 착봉이 좋습니다. 네? 여름에는. 그러니까 벌이 질병이 잘 안 걸려요. 저렇게 하면. 저 벌을 갖다가 양지에다 갖다 놓으면은 저 매스보다도 더 많이 벌이 늘어나게 돼요. 한 장이든 얼마든 현재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저렇게 벌이 좀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주면은 오히려 이런 부적병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봄에 처음부터 이런 질병이 오지 않도록 길러야 되고 아예 아가씨 꿀 뜨기 전에 막아줘야 돼요. 완전히 치료를 해야 돼요. 왜? 아가씨 꿀 뜨고 나면은 뭐 한 통이라면은 제 거 꿀 떠서 제 통에다 넣어주지만 몇 통만 돼도 어떻게 돼요? 소비를 다 바꿔치기 하니까 여기는 여기대로 있던 것이 저희 가면 저희 가서 또 발병하고 저희 가서 발병하고 꿀 뜰 때마다 이러니까 아가씨철이 꿀 뜨고 나면은 부저가 한두 통 있던 거는 여러 통으로 번집니다. 그래서 아가씨 끝나고 난 후에 부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싹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도 뭐 유럽 부적병도 미국 부적병처럼 똑같은 약제, 똑같은 방법으로 치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대개는 봄에 물에 타서 예방으로 준다든지 또 아니면 질병에 걸린 것을 뿌려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것은 벌을 착봉을 강하게 해주고 한 장이 됐든 두 장이 됐든 무조건 제 벌이 충분하게 붙게 이렇게 해주고 먹이가 충분하게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먹이가 충분해야 벌들이 왕성하게 산란력을 높이기 위해서 청소력을 또한 높이게 돼요. 자,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이 자꾸 항생제를 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새로운 어떤 변종의 이런
부적병이 자꾸 생길 수밖에 없어요. 또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항생제가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뭘 쓰느냐? 타이로신이라는 이런 약을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약을 쓰지 못하게 돼 있어요. 왜? 식약청에서 허가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약을 페니실린이나 또 호스타신이나 이런 약을 쓸 바에는 내가 차라리 현재 테트라사이클린이나 네오마신 갖고 치료가 안 된다 그러면은 차라리 타이로신을 사서 써봐라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도 벌써 타이로신에 대한 내성이 생긴 이런 봉장들이 있다 그래요. 이 수의과학 검역원에 있는 강성원 박사 얘기로는 그래서 요새는 엠피시닌을 한번 쓰는 것도 그거는 항생제에서 좀 낮은 단계의 약인데 그 약을 잘 안 쓰다 보니까 오히려 엠피시린 같은 것이 잘 듣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로. 그런데 그 약도 쓰지 못하도록 된 약이야 사실. 그래서 좀 수의과 검역원에서 이런 약제도 쓰도록 좀 해달라고 하지 그러느냐 그랬더니 오히려 양봉업계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발병된 소비나 이런 거는 방사선 조사인데 이거는 경제성이거든요. 여주에 통이나 소비를 갖다 맡기러 가야 되고 또 찾아오야 되고 방사선 조사를 해서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소비 속에 들어있는 꿀이 저장된 것이 병균에 감염된 거 버리기 아깝지 않아요. 이런 때는 방사선 조사를 하면 그 속에 있는 게 싹 죽습니다. 요거 하나 좋아요. 그래서 나머지 빈통이나 소비는 내가 요새는 방사선 조사를 굳이 하라고 안 해요. 아주 심했던 거는 그냥 태워버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물로다가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 이 소비다 갖다 하면 물 수압으로는 잘 부서지지 않습니다. 손으로 살짝만 문질러도 부서지지만은 수압 분사를 시키면 뭐 물을 세게 하나로 나가면은 부서질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분사되게 손으로 호스를 좀 막고서 하면은 부서지지는 않아요. 잘. 이렇게 갖고서 물을 소비를 깨끗이 닦아 쓴다든지 통을 닦아 쓴다든지 또 아니면 통 같은 거는 토치램프로다가 불로 그을려 가지고 열 처리해서 죽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러나 소비는 불로다가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또 아니면 한때는 포르마린 같은 거로도 이렇게 소독을 해서 썼어요. 또 책자에도 그렇게 있었고 저도 또 그렇게 많이 알려졌는데 요새는 포르마린이 암을 유발하는 물질에다 해서 일체를 못 쓰기 때문에 요새는 그런 걸 권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자, 여기 아까 일명 곰보붕증, 여기 유럽 부적병이 걸린 겁니다. 이쪽에. 이렇게 봉충이 가서 보면 여러분들이 보면 여기 옥상에서는 매끈하게 대패로 밀은 것처럼 돼 있잖아요. 송판처럼. 이래야 벌이 깨끗하게 질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생기면은 석고병이 있다든지 또 아니면은 과분 피해라든지 화분이 고갈됐다든지 물이 고갈됐다든지 그러나 대개 유럽 부적병이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고 이렇게 썩은 거는 시커멓게 이런 데에 이렇게 코처럼 쭉 늘어납니다. 금방 알 수가 있어 색깔처럼. 자, 낭충봉화흡병인데 이거는 뭐 토종벌에 생기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 뭐 토종을 기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거는 2009년도에 우리나라 처음 들어왔는데 아마 중국에서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돼요. 특히나 토종 농가들이 일부는 지자체 같은 데서 또 농가들 조금 부업 차원에서 토종벌을 사줬어요.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싼 걸 약삭빠르게 몰래 밀수에다 파는 사람도 있고 토종꿀이 비싸다 보니까 중국에서 몰래 밀수에다가 어떻게 돼요? 국산으로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토종벌에 낭충봉화우병이 와서 전염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봐서는. 그래가지고 완전히 자기도 피해자가 됐죠. 뭐 싹쓸이 했으니까 한 90% 심지어 남원이나 이런 지리산 주변에는 95% 정도 죽었습니다. 충청도, 경기도나 뭐 경상도 듬성듬성 토종벌이 있는 데 것만 살아나고
집 단위로 있는 데는 평창이라든지 지리산 주변은 100% 죽었어요. 임실이라든지 이런 데 거기가. 이 서양종인 여러분들이 배우는 꿀벌에도 이 낭충보호병에 걸리는데 이거는 우리 사람들이 감기 걸리는 거와 비슷할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전혀 이거를 걱정해서 약을 쓴다는 약도 있지도 않습니다. 바이러스라서 그냥 여러분들이 지나치시면 되겠어요. 마치 이 유충이 물주머니가 이렇게 부풀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갖고 그래서 낭충봉화부패병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 이렇게 물주머니에 충이 들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됐는데 여기 어디 나오나? 이렇게 부풀어서 유충이 막 봉어이 젊게 해서 아래로다가 싹 저 토종 볼통 바닥에 이게 쏟아진 거야. 이게 뭐 저기 부산에서 만드는 석구자리인가 그 약을 거기서 가스 올라가게 해서 하는 약인데 거기에 떨어진 모습입니다. 예. 이게 다 뽑아내 봉충이 하나도 안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토종 볼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 집을 싹 버리고 나가버려요. 왜? 여기는 질병이 심하니까 새로운 데 어떻게 거주지를 찾아서 이사 가서 새로 짓고 살아야겠다 하는데 몸뚱이 붙어 있는 바이러스 때문에 다시 가서 해도 또 생깁니다. 또. 그 한 사람이 한 150통 기르는 데내 임실 그 조합원을 가봤더니 벌이 싹 나와서 한 오동나무인가 어디에 그냥 가지에 붙었는데 무슨 사슴뿔처럼 이쪽 저쪽으로 그냥 잔뜩 붙어 있는 거예요. 전체가. 근데 다 집에는 빈집이고 아래는 이렇게 다 쏟아. 이게 내가 거기서 찍은 겁니다. 그 집에서 그 당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약재들 뭐 정부 수의과학하고 해서 계속 뭐 통지해오겠지만 실제 듣는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들어요. 단지 봉장의 소독은 삼종령계통이라든지 뭐 구연세제 이런 소독약으로는 사전에 미리 소독을 한다든지 하면은 그런 거는 치유가 되지만 벌통 속에 있는 유충 속에 들어있는 균은 제거할 길이 없습니다. 실제. 그래서 여러분들도 벌을 이제 한 자리에 오래 기르다 보면은 거기 부적병균, 석고병, 노제막병 여러 가지가 출입구 앞에 또 이렇게 벌이 계속 다니는 지역에 또 사체로 인해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소독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 축사도 속일르는데도 다 하잖아요. 근데 양봉가들은 안 해요. 이런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꼭 앞으로 삼종령계통 이런 약을 가지고 벌 없을 때 이렇게 분부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또 면역력이 높은 종자로 번식. 이게 사실 이런 거 가졌으면 특허감인데 진짜 뭐 비싸게 받을 수가 있죠. 토종벌이 낭충풍화병이 오기 전에 얼마시겠느냐. 한 7만원, 비싸야 8만원대 거래됐어요. 벌 한 통에. 근데 요새는 50만원, 저번에는 70만원까지, 이렇게 뭐 80만원도 거래되고 막 이렇습니다. 요새는 조금 일부는 번식을 해서 또 그 틈새에서 또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한 50만원대 이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한 통 기르고 있는데 아직 뭐 제거는 오진을 안 했어요. 서울에도 토종벌이 야생으로 사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 통 받았고 올해도 한 통 받았고 저작년에도 한 번 받았었어요. 그래서 또 받아다가 자꾸 시험한다고 해서 내가 죽이고 그러는데 자 부적병에 쓰는 약들 아까 얘기한 대로 테라마이신이라든지 네오테트라라든지 이런 약들을 쓰는데 대개 그 약에는 동물용을 이렇게 써야 좋다 해가지고 거기가 본제 0.14g 내지 1리터당 33g 주성분이 들어있다. 근데 항생제는 이제 뭐 주성분, 부성분 이게 뭐냐면요. 500g짜리나 100g짜리 그 항생제가 전부가 아닙니다. 거기에 일부 약이 들어있고 나머지는 큰 거는 뭐냐면은 뭐 녹말가루 같은 겁니다. 녹말가루, 전분 같은 거 이런 게 혼합돼 있어요. 사실은. 그 약을 조금 이렇게 들어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그게 물 1리터에 그러니까 뭐 1kg짜리에 원 주성분은 뭐 100g 들었다든지
120g 들었다든지 130g 들었다. 이 정도밖에 안 들었어요. 나머지는 바로 부영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산했을 때 0.14 내지 0.33g 주라고 돼 있는데 이 약대로 하면은 한 마리에 10g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줘야 돼요. 몇십 g을 줘야 돼요. 여기서 표기된 대로 하면. 근데 내가 경험상 써보니까 뭐 5분의 1, 10분의 1 이 정도만 동물에 쓰는 것만 줘도 벌은 치료가 잘 되더라고요. 그럼 약하게 주는 게 좋죠. 많이 주는 것보다는. 그래서 좀 이 써있는 것보다는 월등히 벌은 줄여서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조합에서 2006년도 내가 조사를 해봤어요. 조합원들 거를 납품한 사람들 아니면 설문지를 해가지고 해봤더니 당신은 봄에 쉽게 해서 항생제를 어디다 먹였느냐, 사양액에다 줬느냐, 급속에다 줬느냐, 화분떡에다 줬느냐, 가을에는 어떻게 줬느냐 이렇게 했더니 대개는 여기 보시면은 사양액에다 준 사람들이 대부분이 나오더라. 내가 그래서 사양액 주지 말라고 계속 내가 지도를 해온 거야. 네? 내가 해보니까 물은 분해도 잘 되고 이러지만은 사양액 속에 들어가면은 물 수분 양이 적기 때문에 이 항생제가 반감기가 빨리빨리 오질 않는 겁니다. 근데 이 물이 타서 준 사람도 걸린 사람은 누구냐? 한 마리에 30g을 탄 거야. 내가 10g 이상을 주지 말라고 그렇게 지도를 해왔는데 30g 탄 사람이 나오고 여기도 한 마리에 물 닷대 한 스푼. 그러면은 한 마리에 20g 탄 사람이 검출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에 10g 미만 하면은 법의로 허용하는 그 기준치, 이건 법의로 허용하는 기준치도 아니고 그때 조합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강화된 수치였었어요. 그때 50ppb인가 이 정도로 강화했는데도 실제 검출된 사람들은 주로 사양액에다 준 사람들이 나왔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치료는 물이라 타서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이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2008년도에 동물 꿀 들은 거를 저희가 3,000g 정도를 기준에서 해봤더니 크로람페니콜이 그 당시에 몇 사람들 걸렸다고 했잖아요. 요 사람들, 6사람들. 그래서 6사람 중에는 그 이듬해 그 소비에서 꿀이 또 우러나서 왜냐면 올해 꿀을 6번 떠고서 내년도 가서 또 했는데 6번을 계속 꿀로다가 쟁였다 빼내고 쟁였다 빼내고 닦아졌는데도 그 이듬해 또 아가씨 꿀을 떠서 팔았는데 조합에서 또 검출된 거예요. 불검출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랑 그 조합원하고 한참 옥신각신 했어요. 기계가 검출되는 걸 밝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조합에서 뭔가 의도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자기한테. 그게 아니다. 무슨 의도적으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자기네들이 몇 사람들이 딱 나눠서 쓴 겁니다. 그 가까운 사람들. 저 마석의 그 산골, 저쪽 가평 쪽 가는 그 산골에서 약방에서 그 벌어놓은 사람이 사준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이듬해도 꿀이 오염되니까 어떻게 돼요? 큰일 났구나. 그래서 다 소비를 한 1,000장 정도 불질러 버렸습니다. 공소비 만들어서. 새 소비를 다. 항생제가 거기 묻어있는 게 계속 꿀에서 우러 나오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 차라리 물로다가 침전을 시키든지 물로 다 닦았을지 내가 알았으면 차라리 그렇게 시켰을 텐데 이미 다 태운다니까 뭐 어쩔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 그레이 아노톡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레이 아노톡신. 이거는 뭐냐 하면은 진달래에 네팔 같은 데 가면은 그 꿀이 아주 뭐 상당히 약이 된다는 약, 뭐 꿀 한 대에 몇십만 원씩 막 이렇게 파는 거 있어요. 근데 이게 그레이 아노톡신이라는 이런 독성 성분이 있는 꿀이 이게 검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고 명현 반응이 왔다. 이러는데 명현 반응이 아니라 독성을 먹고 나서 취한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여러분 현혹되시면 안 되고 모르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지식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네팔 여행 가면은 가이드들이 꼭 저 네팔의 진짜 석청을 권장을 합니다. 돌덩어리처럼 사탕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 달아서 팔아요.
원래 지금 수입도 무더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석고병, 백로병이라고도 하고 뭐 거의 같은 종류입니다. 이것도 우리나라 없다가 8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는데 요거는 처음에 와갖고는 아주 이것도 엄청난 무섭게 양봉 농가들한테 피해를 주었어요. 저도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석고병은 병으로 생각도 안 씁니다. 뭐 자연 치유를 얼마든지 벌을 강하게 붙이고 식량 충분히 주고 뭐 한파가 올 때 보온 적절히 하면은 잘 됩니다. 단지 저게 안 낫는 사람이 있는데요. 누가 안 낫느냐? 벌을 착봉을 약하게 붙이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외국에서 종자 좋은 거 들여왔다고 해서 벌 비싸게 주고 사다 기르면은 잘못하면은 저 병에 잘 걸립니다. 또 잘 걸리면은 잘 안 나서요. 왜? 저 병에 대한 우리나라 벌들은 내성이 생겨가지고 뭐 잘 면역력이 참 높아져가지고 잘 걸리질 않고 잘 치유가 돼요. 근데 외국에서 온 거는 아주 취약합니다. 예? 옛날 일본 사람이 한국에 와서 약국을 하는데 어느 모 약사가 한국 사람들이 하도 지저분하니까 돈을 주면은 약값을 핀세트로다가 집어다가 돈통에다 넣고 돈통에서 핀세트로 집어다가 주고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은 거실놈을 줬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더 오래 살아야 하잖아요. 이 사람 오래 못 살았다. 왜? 면역력이 약해서. 질병을 조금씩 균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면역력이 높아지면 괜찮은데 옛날 할머니들이 어떻게 됐어요? 어린애들 기르면은 애들이 어릴 때 아주 갓난쟁이고 이제 이유식을 조금씩 했다는 지금처럼 이유식이 좋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밥을 자기 입에다 넣고 씹어가지고 한참 삭혀가지고서 그놈으로 공급도 하고 했는데 요새 젊은 여자들이 뭐 기절촉풍을 할 노릇이죠. 근데 의사 얘기가 그게 아기의 면역력을 높이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예? 왜? 할머니가 자꾸 조금씩 균이 있는 거를 아기한테 먹여서 그게 자꾸 거기에 대한 어떤 질병이 오는 것을 거기에 방어하도록 했기 때문에 실제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병은 봉충이 금방 갓봉했을 때만 잘 걸리지 완전히 여물어서 번데기가 된 건 안 걸립니다. 그리고 주로 수포를 잘 걸려. 수포리 왜? 소비 밑구녕에 덧집을 달아가지고 여기에 벌이 조금 약하게 붙어서 그래요. 벌이 거기에 주렁주렁 붙으면 안 걸리고 벌이 약하게 달라붙으면 이 병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벌을 세게 붙이면은 석고병은 병도 아니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고. 처음에는 저 약이 없어서 별거 갖다 다 썼습니다. 크루로 갈기도 하고 뭐 포르마린도 갖다 혼종해 넣고 뭐 별거 다 했는데 요새는 약 하지 말라 그래요. 괜히 이거 이 약자약 하지 말고 그냥 벌 세게 붙이고 차라리 사양을 조금씩 시켜라. 꿀 두르면 낫습니다. 아가씨철에 꿀이 좀 잘 두르면은 제절로 나서요. 왜? 청소력이 높아지고 꿀이 들어오면은 수분 증발을 하기 위해서 벌들이 어떻게 돼요? 열을 내거든요. 열을 내면은 저 포자가 번식하는 데가 상당히 껄끄러워요. 한마디로 자기가 포자가 번식하는데 어렵다 이게요. 여름에 감기균이 안 걸리는 게 더위에서는 감기균이 맥을 못 쓰는 거와 똑같아요. 석고 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울 때 생겨요. 기온이 낮을 때, 육아온도보다 낮을 때, 여름에도 장마철이 생기는데 착봉이 약할 때 생겨요. 먼 사람은 그 안에 습도가 높아서 생긴다 그러는데 어차피 육아를 하기 위해서는 습도는 항시 비슷합니다. 장마 진다고 해서 막 특별히 더 많이 높아요. 조금 높긴 하지만은 그러나 장마가 지고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외부 기온이 떨어지고 외부 기온이 떨어지면은 벌이 착봉이 약한 것들은 어떻게 돼요? 육아온도를 올리기가 어려울 때 이 병이 좀 더 발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늘이다 놓으면 저런 게 더 잘 걸린다.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착봉이 좋아지면 안 걸려요. 제가 해본 경험이에요. 그래서 화분 소독하는 거, 방사선 조사하는 거 주지 않는다든지 벌 세게 붙이고 또 밥을 안 주면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밥을 안 주면은 어떻게 해요? 식량이 적은 걸 갖고 오래도록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습성을 자기들 스스로 압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식량을 아끼려니까 몸을 안 움직입니다. 가급적 적게.
벌들이 왜 겨울잠 잘 때 안 움직여서 최소한도 먹이를 먹어가지고 그 겨울을 나는 겁니다. 겨울에도 그냥 봉고 앉고 움직이면은 그 식량 모자라서 다 모자라서 전량돼버려요. 최소한도 움직임을 줄이는 겁니다. 근데 식량이 너무 적으면은 몸이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열이 적게 나고 열이 적게 나니까 이 포자가 번식한 좋은 여건이 돼서 발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 세게 붙이고 식량 충분하게 주고 이러면은 또 한파가 올 때 갑자기 올 때 약간 보온만 해주고 하면은 석고병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뭐 지금 얘기한 내용 특히나 외국에서 들어온 종자들이 이 병에 약하다.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 전에 한번 얘기는 했지만은 슬로베니아에서 세계 양봉총회가 있어서 거기가 카니올란 원종이 나오는 지역이다 해서 몰래 여왕벌 2마리 갖다가 벌을 한 200개를 신왕 만들어서 해봤더니 석고병이 100% 싹와가지고 완전히 아주 망했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애국벌 절대로 좋아하지 말라고 내가 계속 글 써줍니다. 내가 실전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또 중국에서 길림양봉연구소장이 저한테 특별히 뭐 송단, 뭐 사모, 이거 좋다 해보니까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외국에서 오는 종자는 제가 그렇게 썩 달갑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나라의 비슷한 지역에서 오랜 동안 경험을 생활을 해왔던 이런 벌 같은 건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은 거는 외국에서 왔다고 좋을 수가 없어요. 한때는 저희가 이제 벌이 부족해서 호주에서 벌을 많이 수입을 해왔거든요. 1년에 3만 톤, 3만 5천 톤까지 들어왔어요. 1년에 매년. 근데 호주벌이 여왕벌도 크고 벌도 크고 벌이 엉성하게 달라붙는데 꿀은 잘 들어옵니다. 체구가 크니까. 뭐 한국 사람도 체가 크고 뼈대가 굵으면 힘이 있으니까 육체노동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국 종자가 좋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근데 해보니까 석고병이 아주 약해요. 왜? 벌이 엉성하게 달라붙으니까 착봉이 약하죠. 또 세게 달라붙질 않아요. 버릇이. 그런데다가 추위에 약해. 그러니까 월동 성적 안 좋고 봄에 늦게 산란나고 가을에 일찍 끝나고 그러니까 금방 사다가 봄이 길러서 아가씨 꿀을 떠먹는 데까지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아가씨 꿀 뜨고 나서 벌 분봉군 만들어 놓으면 세력이 약해지면 석고병 오고 한번 걸리면은 낫질 않고 그러면 그 이듬해 월동 성적이 현찮고 아가씨 꿀 적게 또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는 안 해올시다. 그래서 애국벌 사지 말아라. 이제 내가 계속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서 지금은 아마 들은다 하더라도 초보자들 여러분들처럼 잘 모르는 사람이 유럽에서 뭐 호주에서 좋은 여왕벌 수입했다 얼마씩 판다 하면은 호기심이 살라를 말라나 저같이 전업농가들이 많이 오래 키워본 사람들은 사지 않는다고 보여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리고 항시 벌들은 온습도를 자기들이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항시 벌이 추우면은 육아하는 쪽으로 몰렸다. 더우면은 늘어났다, 줄었다. 이걸 하기 때문에 뒤에 늘어났다, 줄었다 할 수 있는 벌이 있어야 돼. 여분의 벌, 뒷장벌. 또 제가 그냥 또 말을 만들어서 예비군 벌이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은 예비군이 전방 사단이 전방 부대가 피해를 입으면은 후방에 예비 사단이 가서 지원을 해주는 부대 아니 마찬가지 벌도 뒷장에 있는 벌들이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비군 벌이라고 해도 괜찮겠다 해서 제가 예비군 벌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육아하는 데가 34, 5도 정도 되는데 요 사양기나 격립한 뒤에는 10도다. 그럼 어떻게 온도가 그냥 뭐 딱 담장을 쌓고 보온판을 싹 대주지 않는 상황 이렇게 온도차가 싹 될 수가 없습니다. 어지간히 완만하게 이렇게 될 수밖에. 그러면 여기에 뒷장벌이 있어줘야 그 완충 역할을 해요. 휴전선처럼 완충 역할. 그래서 항시 뒷장에는 벌 1m 정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벌을 놓고 기르면은
여러분들이 부조나 석고나 걱정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착봉이 약하면은 이 소비 하단에 있는 수펄이 제일 먼저 걸립니다. 이것도 최초로 내가 국내 최초로 이 얘기를 양봉협회에다 써줬어요. 착봉이 약해서 수펄이 쉽게 얘기해서 벌이 온도를 34, 5도를 유지 못하기 때문에 석고병이 제일 먼저 찾아오는 데가 수펄이다. 그게 지금도 정답이에요. 정답. 그래서 항시 벌을 강하게 붙이는 이런 벌을 그리고 벌도 또 항시 강하게 붙여서 이렇게 소비를 넣어주던 분은 거기에 적응이 돼서 벌이 빡빡하게 붙습니다. 근데 벌을 약하게 붙이던 벌들 있죠. 썰렁하게 붙였던 벌들은 강하게 자꾸 붙이면은 잘 안 해요. 쉽게 얘기해서 맨날 옷을 얇게 입고 다니는 자기 내부에서 나오는 열이 있겠지만은 하나의 어떤 버릇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버릇이라고. 그래서 항시 강하게 붙이는 이런 벌들이 좋습니다. 병에 감염된 소비나 곰팡이가 나는 아까 소비를 물로 씻어라. 그러면은 상당히 좋아집니다. 항생제가 묻었던 거, 또 아니면 곰팡이가 났던 거. 대개 양봉가들이 요새는 곰팡 나면 무조건 버리는데 그렇게 하실 거 없이 곰팡 난 거를 물로 깨끗이 써서 아주 썩었지 않은 이상 어지간하면 다 씁니다. 그러고서 거기다가 알코올을 한번 주정 있죠. 주정을 갖다가 싹 분마하면은 원 색깔이 싹 돋아납니다. 주정을 뿌리면은 또 프로폴리스 같은 것도 약간 이렇게 녹아가면서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물로 깨끗이 말린 다음에 주정을 한번 뿌려서 쓰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요게 석고병이 걸린 거예요. 포자가 유충이 이제 번데기가 막 될 때 이렇게 안에서 팽창해서 꽉 차요. 저 소방이 꽉 찼다가 점점 말라져 가며 저 하얗던 것이 살살살살 색깔이 검어집니다. 검어져. 그러면은 나중에 저렇게 하얄 때는 뽑질 않아요. 벌들이 꽉 차 있으니까. 그래서 말라서 비틀어져 갖고 되도른 것처럼 이렇게 뽑아내기 좋을 때 이때 집어다가 출입구 앞에다 내놓으면은 출입구 앞에 딱 다녀보니까 보리쌀 같은 것이 여러 마리가 나와 있다. 그러면 이 포자입니다. 죽은 포자, 미이라. 근데 그거를 또 불개미 같은 게 옆에 있으면은 요놈들을 열심히 물어다가 자기들도 먹이를 다 씁니다. 그래서 이게 옆이 있으면은 옆으로 자꾸 번져가요. 포자가. 그리고 곰팡이다 보니까 저게 한 통에 몇 마리 그 미이라가 나왔다 하면은 그 포자 수가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봉장에 어느 봉장이든지 저 석고 포자가 있다 이렇게 알으셔야 돼요. 그럼 항시 내가 그 석고병이 걸릴 수 있는 여건만 만들면은 언제든지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 병을 면역력을 높게 기르면은 저건 있든 말든 신경을 안 쓰고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올 수 있다. 이렇게. 저 병이 우리나라에 없을 때는 벌을 그렇게 강하게 안 붙여도 정말 잘 컸어요. 화분만 있고 보온만 적정히 될 정도만 엉성해도 했는데 요새는 그렇게 하면은 벌이 안 돼요. 다 이 병이 달라붙어서 옛날처럼 길러서는. 자, 노제마병인데 이거는 성충에 걸리는 병입니다. 노제마 아피스젠다라는 이런 포자가 윗속에 들어가서 벽에 스프링같이 이렇게 포자가 스프링처럼 생겼어요. 윗속에 들어가서 이게 탁 터지면서 화살촉 같은 게 탁 위벽에 박혀서 거기서 계속 포자가 늘어납니다. 이것도 온도가 조금 낮은 온도, 육아 온도보다 조금 낮은 온도인 31도 정도를 좋아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벌통을 너무 시원하게 하면 안 좋다. 특히나 아가씨 1차 보러 갈 때나 뻗나무 꽃 필 때, 참나무 꽃 필 때, 이동을 할 때 벌통을 춥게 가면은 저 병이 없다가도 생깁니다. 왜? 찬바람이 그때는 춥잖아요. 진짜 옛날에는 화물차에 사람을 3 이상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종업원들은 데리고 다니니까
그 위에다가 방을 짭니다. 방. 볼통 위에다가. 진짜 지금은 위험한 거죠. 참나무 단단한 나무 이만한 거를 4개를 갖고 다니면서 볼통 뭐 복사창은 거기가 5줄이 실리는데 여기다가 가운데다가 4통 들어갈 만큼 이렇게 참나무를 대놔가지고 바로 쳐도 오그라들지 않게 하고 거기다가 한 2층이나 3층을 이렇게 비게 해갖고 거기 사람 타고 갔어요. 숨어가요. 그럼 그 차 추울 때 타고 가면 진짜 춥습니다. 차 고속도로 달려가요. 예? 진짜 오줌 마려서 거기서 오줌 누면 나오지도 않아요. 예? 해보면 진짜. 잘못하면은 그 5단 쌓고 이렇게 가면은 전선 같은 거 얼굴로 훅 하면 이런 게 진짜 벗어 큰일 납니다. 귀 찢어지고 예? 코 잘못하면 째져요. 예? 그래서 항시 5단 타고서 밖에 구경할 때는 이렇게 하라 그러죠. 전선이 오더라도 훌떡 타고 넘어라 이렇게 해서 얼굴 훑지 말라고. 예, 그렇게 많이 타고 다녔어요. 70년대 다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러면은 검문소에 딱 가면 벌써 아는 교통은 딱 그래. 야 일로 나와봐. 돈 발언한 그때 경찰들은 그렇습니다. 예, 사람 벌써 타고 있는 걸 알고서. 자, 그래서 37.2도 이상과 10.6도 이하에서는 이 포자가 잘 번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되게 우리나라에서는 방꽃 이후에는 잘 안 번지고 참나무 꽃이나 또 뻔나무 꽃 필 때부터 아가씨철에 제일 많이 번져요. 그러니까 봄내 잘 길러놨는데 이것이 심하게 오면은 아가씨 꿀을 얼마 못 떠요. 왜? 꿀 물러갈 벌들이 다 걸리는 거예요. 또 어린 건 안 걸립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진짜 김 빠져요. 이거 걸리면. 근데 아가씨철에 다녀보면은 대다수 공장에 이 노제막병이 걸려 있습니다. 심하냐 심하지 않느냐 차이지. 그래서 이것도 벌을 착봉을 좀 강하게 시키고 또 추우면은 저녁에 조금 덮어준다든지 하고 특히나 이동할 때 출입구를 열고 앞이 소문 환기창이라 해서 플라스틱으로다 이렇게 대고 벌들이 나오고 싶으면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게 있거든요. 그때 배드렸는데 못 봤나? 보셨어요? 소문 환기창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뭐 만들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갖다 쓰고 막 다 하면 좋지만은 이거를 필요에 따라서는 열고 가도 좋지만은 열고 가면 안 돼야 될 때 열고 가면 안 돼요. 특히나 1차 아가씨꽃 프로 남쪽에 내가 전업농가로 돼가지고 이동을 한다 하면은 이때는 기온이 조금 낮아요. 낮은 상태에서 출입구를 많이 열고 그놈을 대고 가면은 열받아서 죽는 거는 방지가 되지만은 대신에 열받아 죽는 거 그까이가 차라리 한두 통 있는 게 낫지 노제마가 딱 왔다 하면은 훨씬 더 피해가 큽니다. 근데 그런 양봉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1차 아가씨 보러 갈 때는 출입구를 열고 가지 말아라. 많이 열고 가지 말아라. 내가 자꾸 얘기를 해요. 요새는 이제 양봉가들이 많이 알아졌어요. 지금 정부에서 노제마병 약을 양봉인 신고만 하면은 누구나 줍니다. 그럼 옛날에 정부서 무상으로 약을 지원하지 않다가 지금은 무상으로 10m 원어치씩 주는데 그러면 그 당시부터 노제마병이 줄어들어 시작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더 많아졌어요. 공교롭게도. 그 저런 꿀벌을 관리하는 데 어떤 부재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 같은 해도 저는 거짓말 않고 저 소문 환기창에 다 있어요. 틈마다. 저도 갖고 다니니까. 근데 올해 내가 하나도 안 맞고 갔어요. 한번 이동할 때 서울서 이쪽 정남 갈 때도 안 했고 정남에서 강원도 평창 갈 때도 안 했고 평창에서도 또 여기 올 때 수원이로 올 때 하나도 않고 왔어요. 단지 위에 계상도 개포만 이만큼씩 열고 왔어요. 공섭이 쪽. 근데 벌 한 통 삶은 거 없어요. 또 가다가 손 또 넣어보고 열받나 안 받나 제가 점검을 해봅니다. 항시 정류장에 서서 커피 한 잔씩 사줘가면서 기사들 할 때 이렇게 손 넣고 보면은 열받는 거 알거든요. 하도 많이 경험을 해봐요. 열 하나도 안 받아요. 그러면 굳이 출입구 열고 소문 환기창을 안 열고 가도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내가 벌이 아주 약했던 것도 아니고 또 아주 강하게 좋았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쏠쏠한 정도의 보통 정도였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소문 환기창도 한번
계속 달고 다니는 것을 검토를 더 해보려고 해요. 내가 올해 한 번도 안 썼어요. 그래도 한 통도 피해를 안 입었어요. 대개 이 병이 걸리면은 역봉들이 어떻게 돼요? 출입구 앞에 또랑이나 이런 데 풀 위에, 돌 위에 이렇게 앉아 있고 모대모대 앉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어린 벌은 없고 다 A역봉, 꼴을 물어오는 거. 그리고 등허리에 털 같은 게 약간 희뜩희뜩하게도 변합니다. 약간 희뜩희뜩하게. 그러고서 습기가 많은 논이다 놨다. 놀띠가 없어서 이런 때 많이 걸려요. 또 습기가 많은 담장 아니다 놨다. 잘 걸립니다. 왜? 습기가 많은 땅은 한마디로 냉합니다. 다른 땅보다. 거기다 그렇다고 스치로프 깔고 여러분들이 이동해 가서 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벌룬 놓은 자리가 바닥이 항시 습기가 많은 데다 놓을 수밖에 없다 하면은 거기다 스치로프 같은 것을 깔고 놓는 거를 여러분들이 필요하셔야 돼요. 왜? 그래서 찬기가 올라오는 것을 막아주도록. 그러니까 뭐 내깔 물이 내려가면서 계속 주위의 땅을 적신다. 축축하게 논이다. 이런 데다 놓으면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를 꿀벌 진단하는 데다가 이걸 의뢰해서 물어보고 그러려면은 그것도 시간 보내야 하고 여러분들이 사실 얼른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기어다니는 A역봉을 잡아가지고 여기 가슴하고 배를 이렇게 딱 잡아당기면 좀 안 됐지만은 아직 죽진 않았지만 살아있는 것을 억지로 잡아당기면은 이 뱃속에 여기에 중장이라고 해서 위 같은 게 이렇게 찌다랗게 나옵니다. 꼭 지렁이처럼 생겼어요. 지렁이처럼 이렇게 세로선이 이렇게 정정이 있는데 꼭 색깔도 지렁이 색깔처럼 암갈색을 띠면은 건강한 벌이야. 이건 노제마, 다른 질병으로 기는 거지 노제마병이 아닙니다. 근데 노제마가 걸리면은 이게 유백색을 떼요. 우유 색깔을 띱니다. 하얗게.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놈을 갈아가지고 현미경으로 보고 이럴 필요가 없이 눈으로도 쉽게 확인이 돼요. 노제마병은. 이렇게 해서 알으시면 되겠고, 대개 이런 경우에 요새 푸미딜비나 노노스나 이런 약재를 시중에서 또 공급을 해줍니다. 그 설명서대로 쓰시면 되겠고, 근데 올해 노제마가 저도 갑자기 좀 다른 때부터 심하게 와서 이 푸미딜비를 또 정부에서 그냥 줬기 때문에 이 약을 썼더니 예년보다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분부를 했는데 예년에는 한 3리터나 물 4리터나 이렇게 25g짜리 조그만 게 한 병이 그 정도인데 그걸 설탕 적당량 넣고서 분무해주면 잘 들었어요. 꿀물을 타든지 해갖고. 근데 올해는 안 된다는 거예요. 2번이나 했는데. 그래서 파는 사람 보고도 와서 왜 안 듣는 거냐, 이게 약이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이제 약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그런지, 그래서 약을 더 옛날보다 독하게 2리터에 하나씩 탔는데 그래도 좀 그때 어떤 사람 얘기를 들었더니 요새 이제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이게 한 1리터에 1리터나 2리터에 25나 한 병씩 써야지. 그래서 전보다는 확실히 틀리구나 하는 이런 거를 했는데 앞으로도 좀 이걸 더 지켜보야겠습니다. 약을 얼마나 써야 할지. 자, 노노수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설명서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동할 때 소문을 막고 가든지, 왜 찬바람은 아래로 들어와서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갑니다. 출입구를 열어두면 계속 찬바람이 들어와서 내부를 식히고서 위로 빠져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내부가 추워집니다. 내부가 추워지면 어떻게 돼요? 이동 시에도 열받아 죽는 게 아니라 벌들은 몸을 움직여서 34, 5도에 열을 내야 돼요. 거꾸로. 열받아 죽기보다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시, 그러나 위로 바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찬바람이 아래로 내려가려면 안 내려가집니다.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를 열고 가면은 노제마가 훨씬 적게 걸려요. 아래를 막고 위를 열고 가면. 그리고 출입구도 아무리 쇠로 플라스틱으로 잘 막는다고 하더라도 틈바구니가 다 있게 마련이야. 그럼 그 틈바구니가 겨울에
문 조금만 열어보면 뭐라 그래요? 황소바람 들어온다. 야, 저 문 좀 가서 잘 닫아라. 이렇게 하죠. 차가 달리는 100km 이상 달리는 데서 앞이 조금만 틈도 엄청난 찬바람이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돼야 해요? 출입구를 가급적이면 뒤로 가게 실으라. 이동할 때. 이동은 하나의 철칙입니다. 뒤로 가면은 앞쪽은 문이 없으니까 둘을 띄었고 바람이 이렇게 뒤로 들어가니까 전면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찬바람이 약하게 들어온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또 아니면은 식량이 너무 적으면은 벌들이 더 추위를 타니까 식량을 약간 이렇게 급속이라든지 사양기한테 약간 주고서 이동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내려가서 정리체매를 하기, 월동식량이 있는 것을 아이고 시간도 촉박하고 귀찮고 사람도 없고 하니까 내가 있는 지역에서 지금 뜨고 가야겠다. 뜨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뜨고 가면은 어떻게 돼요? 식량이 더 없으니까 벌들이 열을 적게 내서 이 노점합병이 더 잘 걸립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현지에 가서 귀찮더라도 정리체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동에 가서는 저녁에 피곤하더라도 보온덮개 가지고 간 걸 가지고 펴서, 그것도 반 접지 말고 뒤 땅바닥에서부터 펴가지고 어떻게 돼요? 앞에 아래 뚜껑 밑에까지 이렇게 푹 이불을 뒤집어 씌워주는 게 좋아요. 왜? 여러분들도 한디 출장 나갔다가 일하러 나갔다가 한참 추우면은 떨면 어떻게 돼요? 그게 오래 갑니다. 쉽게 해서 동의보감에도 이 찬기가 뼛속에 들으면은 어떻게 돼요? 일찍 죽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야, 뼈로 노인네들이 그러잖아요. 이게 무릎 위로 바람이 술술 들어오는 것 같다. 실제 그렇습니다. 에? 술술 들어오는 것 같아요. 몸이 냉병이 들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 건강이 아주 안 좋습니다. 나 지난번에 전철 탔더니 얼마나 전철 요새 전기 용량이 많이 충분하게 공급돼서 너무 아주 차게 틀어서 계속 거기 바람이 가슴으로 닿더라고요. 그날 조합장들 전임 모임이라고 하는데 갔다 와서 며칠 동안요 가슴이 여기가 아주 답답한 이상해요. 왜 이러지? 그 가만히 보니까 찬바람이 너무 들어가지고 여 가슴에 담이 맺힌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막 벌침 맞고 막 며칠 지나서 막 뜨뜻하게 샤워하고 이렇게 이제 풀리는데, 이게 냉병 드는 거예요. 이게 사무실에서 내가 또 직원들 데리고 있어 보니까 그러다 이 뚱뚱한 사람들하고 마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이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뚱뚱한 사람을 계속 에어컨을 갖다 내립니다. 22도나 21도나 20도로 내려요. 그럼 마른 사람은 추워서 달달 떨고 이래요. 그래서 자꾸 약한 사람이다 맞춰라 이러는데 정말 그 곤욕스럽습니다. 이 추위를 타는 사람하고 마른 사람은. 그래서 항시 어떤 내가 더욱더라도 배려하는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는데, 대개 보면은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한 사람이 열이 많고 한 사람이 냉하다 하면 잘 안 맞는다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은 막 문 열어놓고 얇은 이불 덮고 차놓고 자고 그러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특히나 여름에 너무 냉방을 많이 틀으면은 건강이 아주 나빠진다는 거 이렇게 알으시고, 암 환자들도 쉽게 해서 체온을 1도만 높이면은 암이 잘 안 걸린다 합니다. 면역력이 30% 이상 높아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꾸로 1도를 춥게 사르면은 감기도 걸리고 모든 질병의 만병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암을 걸린 사람은 온열요법이라고 해서 발을 담근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하여튼 더욱게 자꾸 몸을 하면은 자연 치유가 될 수 있다 이럽니다. 그래서 가서 저 강원도 같은 데 가서 무슨 산속에다 짓고 황토방도 해놓고 뜨겁게 자고 이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제 친구가 작년에 죽었는데 이때 걔가 하는 얘기가 나보다 체격도 좋고 진짜 건강했거든요. 근골이 튼튼하고. 그런데 자기가 항시 체온이 남부도 한 1도 정도 0.5도 이상 1도 정도 낮대요. 가서 재보면 체온이. 그래서 너는 차라리 그런 걸 해봐라. 자꾸 내가 권장을 해봤는데 해보지도 못하고 결국은 죽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좀 안 됐는데
여러분들 심장 암 소리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심장에는 암이 안 걸려요. 왜? 심장은 계속 펌프질을 죽을 때까지 해야 하니까 계속 운동을 하니까 36.5도보다 더 높은 겁니다. 그래서 그 심장에는 암이 안 걸려요. 의사들, 이 민간요법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까 그 암이 걸리는 자리가 말초혈관이나 이런 게 혈관이 막힌다든지 동맥경화가 왔다든지 뭔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될 때 거기서 암 조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운동을 하는 것도 그런 혈류가 막히는 것을 뚫어주고 또 체온을 높여주고 이런 것도 하나의 근력을 하나의 간접적으로 유지시켜주는 또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